새벽 5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수백 대의 비행기가 활주로에 멈춰 있습니다. 엔진음이 없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의 비행기도 영원히 이 자리에 박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한국이 항공유를 보내지 않으면 2024년 미국이 수입한 항공유의 70% 이상이 한국산입니다. 서부 해안 85%가 한국산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 한국은 석유 한 방울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잠깐. 원유 생산이 없는데 어떻게 세계 최고의 항공유를 만들 수 있지? 이건 마치 레고 블록을 수입해서 세계 최고의 완성 건축물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합니다. 2024년 데이터를 보면 미국은 하루에 약 100억 9천 배럴의 항공유를 수입합니다. 그중 약 7천 배럴, 즉 64%가 한국산이에요. 이건 단순 통계가 아니라 미국 경제가 한국의 목을 매달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서부 해안 통계입니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주의 항공유 공급 중 85%가 한국산이에요. 이곳에 모든 비행기가 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이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시작됩니다. 한국의 원유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만약 이 길이 막히면 한국은 30일 안에 경제 마비에 빠집니다. 2026년 3월 상황이 악화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실질적으로 봉쇄되었어요. 세계 원유 흐름의 20%,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의 3%가 이 좁은 목구멍을 통과하는데 모두 멈춰버렸습니다. 봉쇄의 즉각적인 결과 항공유 가격이 95% 폭등했습니다. 2월 기준 배럴당 45였던 항공유가 3월에는 88로 뛰었어요. 비행기 한 대 가득 채우는데 필요한 비용이 수십억 원대로 증가한 겁니다. 흥미롭게도 미국은 한국의 원유 위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셰일유 혁명으로 에너지 자급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터져 나옵니다. 미국은 셰일유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셰일유는 원유일 뿐 항공유로 정제하려면 고도의 기술과 시설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정유 설비는 부족합니다. 멕시코만의 셰일유를 미국 서부까지 운반하려면 파이프라인을 통해 내륙 수천 킬로미터를 거쳐야 합니다. 비용만 배럴당 31올 이상. 반면 한국에서 배로 가져오면 배럴당 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기술입니다.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한국의 정유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유 정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정유 기술이 중요할까요? 비행기 엔진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조금만 잘못된 연료가 들어가면 터빈이 손상되고 수십억 원 손실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2020년 인도산 항공유 때문에 미국 항공사들이 큰 손실을 봤어요. 그 이후로 미국 항공사들은 신뢰도 높은 한국 항공유로 전환했습니다. 신뢰는 돈입니다. 미국 항공사들은 한국과 10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위약금 약 5조 원대입니다. 만약 계약을 깨고 다른 나라 항공유로 바꾸려면 이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물어야 해요. 미국의 항공유 일일 소비량은 약 900천 배럴입니다. 국내 생산량은 500천 배럴, 즉 매일 400천 배럴의 부족분이 생겨요. 이 400,000 배럴의 부족분 중 한국이 공급하는 비율은 약 78%입니다. 즉 약 3조 2천 배럴을 한국이 채워줍니다. 한국이 없으면 미국의 항공산업은 마비됩니다. 그런데 정말 한국만 가능한가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같은 중동 국가들도 정유사가 있지 않나요?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에너지 자급률은 높은데 항공유만은 한국에 의존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한국은 마술사고 미국은 무대입니다. 한국이 손짓을 멈추면 미국의 모든 조명이 꺼집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상황이 급변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한국의 항공유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미국은 패닉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비상 상황에 들어갑니다. 항공유 품귀가 심화되면서 항공사들이 운항 축소를 시작합니다. 비행기표 가격은 2배, 3배로 올라요. 그리고 또 다른 변수가 튀어나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제한합니다. 배럴당 1달러 위안화나 암호화폐로 지불하라고요. 한국은 매일 약 150만 배럴의 원유를 호르무즈를 통과하여 수입합니다. 배럴당 1룰 통행료면 월 4,500만 달러가 추가로 들어가요. 이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미국은 전략 석유 비축 SPR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SPR은 약 36일분 정도만 보유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강합니다. 기술은 세계 최고, 항공유 품질은 독보적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약합니다. 원유는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하고 호르무즈에 90% 이상 의존합니다. 한국이 매년 원유 수입에 쓰는 돈 약 674억 달러입니다. 이건 전체 수출 수익의 상당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돈이 호르무즈를 통해 흘러갑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차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약 30일 안에 경제 마비에 빠집니다. 휘발유 품귀, 전기료 폭등, 항공 하운 마비, 산업 정지. 한국은 약 200일분의 전략 석유 비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3월부터 시작되었으니 재고는 4월 중순쯤 위험 수위에 도달합니다. 4월 초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을 합의합니다. 호르무즈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생겼어요. 하지만 완전한 해결은 아닙니다. 이란은 여전히 통행료 협상을 추진하고 있어요. 배럴당 1룰. 이건 영구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의 시나리오를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호르무즈가 5월 안에 정상화되면 원유 수입이 회복되고 한국의 항공유 수출이 증대됩니다. 선한 결말이죠. 시나리오 2. 호르무즈가 계속 막혀있고 1룰 통행료가 확정되면 한국은 월 4,5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항공유 가격은 계속 높게 유지되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시나리오 3. 호르무즈가 영구적으로 폐쇄되면 한국은 약 1개월 안에 경제적으로 마비됩니다. 정유 산업 가동률 60% 이하, 가솔린 경유 가격 2배, 3배 폭등, 항공료 3배, 15배 증가, 그리고 국제 항공 운송도 정지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호르무즈에 계속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원유 공급처를 다원화할 것인가? 구체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 앙골라,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다양한 국가에서 원유를 수입하면 호르무즈 의존도를 30%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다원화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호르무즈 통행료를 회피할 수 있어요. 연 5억 4천만 달러 절감. 둘째, 한 지역의 위기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항공유, SAP, 수소 기반 정제 기술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이에요. 이렇게 되면 원유 의존도를 수십 년 안에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 미국, 일본, 호주 같은 전략적 동맹국들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동 해외 유전 개발, 공급망 다원화, 공동 비축 같은 방안들이 있어요. 한국은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호르무즈에 계속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다원화 기술 협력에 투자할 것인가? 이 선택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항공 산업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왜 미국은 스스로 항공유 정제 시설을 더 짓지 않느냐는 질문이죠. 답은 단순합니다. 비용과 시간입니다. 새 정유 시설을 짓는데 최소 70년, 비용은 100억 달러 이상이에요. 그 사이에도 비행기는 매일 날아야 합니다. 미국의 항공산업은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합니다. 하루라도 멈추면 손실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현실적인 결론은 이겁니다. 미국은 향후 최소 10년간은 한국 항공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약점이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자산입니다.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한국에게도 기회의 창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세이프 기술, 수소 정제, 공급망 다원화를 동시에 추진하면 한국은 에너지 취약국에서 에너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 일본, 동남아시아 모두 한국의 항공유에 의존하고 있어요. 한국의 정유 산업이 흔들리면 전 세계 하늘이 멈춥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전 세계 하늘의 열쇠를 쥐고 있다. 기술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앞으로의 승부를 결정합니다. 2026년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정유시설에서는 항공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연료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부에 도착하는데 약 14일, 그 14일 동안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은 이 열쇠를 계속 쥘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호르무즈의 그림자에 먹힐까요? 답은 지금부터 한국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관심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전 세계 항공산업의 내일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에너지 정책에 관심 있는 분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한국이 어떤 경로를 선택해야 할까? 호르무즈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전부 소중한 의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에너지 전략 분석으로 찾아올게요.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